제22대 총선 부산 선거구 18곳 중에서 오늘은 먼저 부산진 갑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출마하는 예, 후보자들을 보면은 어, 공통된 키워드가 도시철도더라고요. 예, 예. 예, 아무래도 지역 현안이니까 예, 그 부분도 조금 그 공약들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두 후보가 서은수 후보, 정성구 후보가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도시철도 초업선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함께 이제 이미 이제 여러 번 추진했다가 지금 좀 어떻게 표류하고 있는 부전역 복합환센터 건립도 네. 공통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철도 지하 문제라든지 뭐 동서고가로 철거 문제 이런 것들도 언급은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서은수 후보와 정성구 후보가 그 지하 문제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초업선 추진, 복합 환생타 건립은 공통적인 공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아무리 좋은 그 공약이라도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뭐 사업적인 면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경제성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사실은 이제 그 부전력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필요성은 있죠. 그 길을 이제 철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철도, 그다음에 이제 시내버스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갈아탈 수 있는 이제 복합 기능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또 나올 겁니다. 네. 뭐 수요응답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도심 항공 교통이라는 UAM 또 앞으로 도입될 수가 있고. 그런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는 교통수단이 나오게 되면 그 교통수단 간 환승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데 실제로는 이제 사업성이 얼마나 있느냐. 결국은 이제 그런 기능이 개발되기 전까지 네.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철도를 타고 와서 도시철도다 이렇게 시내버스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그 위치가 도시철도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버스도 글로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어떤 교통 처리 문제라든지 또 부전시장 주변 지역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사업 타당성이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의원 출마자라면 이 일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의 어떤 그 지원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냥 건립 추진 네. 뭐 이렇게 한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냥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뭐 긍정되면 있지만 네. 실제로 여기에 투여하는 열정을 결국은 다른 데 쏟지 못하고 이 사업들이 안 되고 하게 되면 결국 유권자도 손해고 국회의원 당선자에게도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이 도심의 어떤 교통 문제도 그렇지만은 사실 부산 진구 갑이 주거적으로 봤을 때 인구들이 많이 몰려 있는 예, 예. 편이잖아요. 주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그렇습니다. 부분이 아닐까요? 그 부산 진갑이 이제 뭐 도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사실 교통 문제라든지 상권 활성화 문제가 핵심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사실 고지대 지역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경부선철도가 지나가는 그 건너편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뭐 어떤 재개발 재건축 방식보다는 기존 이제 주거를 좀 살리면서도 그 주변의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거로 보이지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눈에 띄는 공약은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 두 후보들의 좀 아쉬움이 예, 큰 것 그런 같습니다. 부분들이 좀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사람이 모여 산다면은 특히 부산진 갑에는 전통시장들이 또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짚어줘야 되는데 앞서 언급했던 그 두 가지 사안들도 그렇고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이제 그 차각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들 투입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새 이제 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공약은 뭐 부산 지역 전체 후보를 봐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게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어지고 이제 단지 최근에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잘 어려우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부채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 소상공인들에게 부채 탕감이라든지 부채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지역 화폐를 통해서 좀 상권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은수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방법이라든지 또는 기존의 지원책 말고 새로운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 그다음에 그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라든지 네. 아무래도 국회는 입법 기관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입법 활동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그런 어떤 그 계획들을 세워서 공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두 후보 간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앞서 조금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 그 도심 한복판이니까 아무래도 환경적인 문제 또 주차 시설에 관한 그런 네. 어떤 문제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상권 활성화의 가장 뭐 그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차 문제죠. 네, 근데 이제 주차장을 뭐 넓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그 생각을 좀 달리 해서 약간 그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좀 대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고 뭐 거기서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이제 불편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좀 의지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환승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도 없게끔 뭐 성형철 지금 이제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주차 시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부산의 현실을 보면 그런 환승 기능에 쓰이기보다는 네. 그 주변 상가에 방문하기 위한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중교통과의 연계라든지 요즘은 이제 PM이라고 해서 개인교통 수단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네. 킥보드라든지 전기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공유 자동차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모두가 차를 자가용 몰고 나오기보다는 자가용은 어떤 외곽에 대어놓고 일시적으로 공유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 차량 이용하는 전체 숫자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용 횟수는 동일하더라도.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심에 도입한다면 주차장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고민들은 사실 전혀 없어서 네.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그 아무래도 부산진 갑에 또 노령화 되어 있는 구다 보니까 고령 인구들이 많은데 노인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었거든요. 예, 예. 그 우리 정성구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 전문가다 보니까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제 공약으로 내세워 놨는데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복지나 의료 부분은 조금 취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공약이 의료 시설 그 유치라든지 건립에 치중돼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노인을 위한 어르신을 위한 공약은 사실 전무한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선수 후보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런 쪽에 신경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 좀 체계적인 공약은 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부산지갑뿐만 아니고 부산 전체의 그렇죠.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 앞으로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지금 이미 또 도래했고 네. 그렇게 본다면 노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양시설뿐만이 아니고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버타운을 건립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누구나 다 노인이 되고 네. 노인이 되면 이제 요양시설도 필요하고 어르신에게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어떤 그 도시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좀 공론화시키고 그 필요성을 자꾸 이렇게 내세워서 서로 간의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좀 논의의 틀이 마련돼야 되는데 선거가 그런 과정에서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점입니다. 네, 그런 어떤 공론화를 활성화하는 어떤 하나의 장의 어떤 역할들도 그 우리 매니페스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해보게 됩니다. 네, 부산진 갑에 출마한 이 두 후보자들 간의 공약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첫째는 이제 저희 우리 매니페스토 본부의 상을 요구하는데요. 공약은 정책 목표와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별로 추진할 일들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임기 내에 할 것인지 또 임기 이후에도 지속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재원의 규모,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예산 규모와 함께 그 예산은 국비에서 가져올 것인지, 국비도 국세에서 가져올 것인지, 지방 교부세를 가져올 것인지, 국고 보존을 가져올 것인지 이걸 명시해야 되고요. 그다음 지방비와 또 필요한 경우는 이제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밝혀둬야 유권자들이 이걸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부산에 있는 모든 후보들이 사실은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아쉽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선거가 어떤 정책의 경쟁의 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 간에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 정말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유권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전시키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사실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후보나 정당이 좀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갑작스럽게 뭐 소위 말하는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활동도 안 한 사람을 이렇게 후보로 낸다는 것은 공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 정당들이 정말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을 좀 긴 안목으로 키워내고 그러면서 후보로 내세우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준비한 후보가 제대로 공약을 마련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 정당들의 활동들이 제대로 안 되면 선거를 통해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뭐 또 지역이 발전하는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좀 명심하고 다음 선거 때는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다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대 총선 부산 선거구 18곳 중에서 부산진갑 국회의원 후보자들 공약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